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각과 청각, 이 두 감각의 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이 시청각 장애인인데요. 이분들은 단순 장애인보다 이 소통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용기 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취업도 하고 활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자신들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각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놓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 드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2회 시청각 장애인 자유발언대회 달팽이 광장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김수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단순 시각장애인, 단순 청각장애인에 비해서 사회적 고립이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시각장애인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활동보조이랑 의사소통이 돼서 밖에 나올 수가 있고, 단순 청각장애인은 수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 혼자서 나실 수가 있는데, 시청각장애인 분들은 이 두 가지 감각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더 도와주지 않으면 더 밖으로 나오기 힘든, 그리고 교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나 말고도 나와 같은, 나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위로도 받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 겁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했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진 않았구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달팽이라는 뜻은 시청각장애인 1호 박사 조용찬 박사님이 예전에 다큐멘터리 할 때 달팽이라는 걸 쓰셨고, 그 이후로부터 시청각장애인을 지칭할 만한 게 뭐가 좋은 게 있을까? 박사님이 했던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세상과 소통하기 힘들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달팽이에 비유해서 이런 광장, 모임, 이런 의미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졌구나 하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각 장애인이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중복 장애를 갖고 계신 건데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네, 일단 맹기반, 농기반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맹기반은 시각장애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청각장애가 생긴 분이고요. 농기반은 청각장애인이었다가 시각장애가 된 분, 이렇게 나눈 건데,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시청각장애인이 됐는지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맹기반, 농기반이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소통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맹기반은 시각장애인이 먼저 되신 분이니까 점자 혹은 손가락 점자를 활용하거나 혹은 보청기를 끼고 말로 할 수 있고요. 농기반은 청각장애가 먼저 생겼으니까 수어나 구어, 그리고 손으로 수어를 하는 촉수어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발표를 하면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고요. 못 듣는 분들은 이 수어 통역사가 수어로 통역을 또 하니까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거고, 반대로 수어로 발표를 하는 분은 또 수어 통역사가 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발언대회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개회식을 한 이후에 1부 발표와 2부 발표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전환점을 주제로 발표한 맹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축구 게임이 끝나고 그분들과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정식으로 멤버를 가입하고 싶었지만, 그때 제 수중에는 회비 낼 돈도 없었고 취업도 못했는데 한가하게 나가서 공이나 차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학교 시설물 옮기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휴대폰 액세서리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힘들다를 넘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사랑구실을 하고 싶은데 귀가 나쁘니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거기다가 눈까지 나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실업 축구팀을 찾아가고 한참 지나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취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서울에 위치한 센터를 찾아가서 지금 어려움을 하소연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신랑암 시청각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분은 저시력 난청이어서 글자를 크게 확대해서 읽는 형태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읽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잘 읽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1부와 2부로 나눠서 발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발표자들이 많았다는 뜻인가요? 얼마나 됐을까요? 네, 이 자유발언 대회를 하기 전에요. 전국적으로 공지문을 보냈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서 원고를 받았는데 네. 이 원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서 총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싶었는지 이 마음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낸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거고 현장에서 나도 발표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까지 더하면 총 8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 2분의 맹기반 시청각장애인들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취업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덜어보자 해서 저시력 축구팀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서 취업의 연결고리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청각센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헤맸거든요. 좀만 더 걸어가면 쉬운 길이 나오는데 굳이 지름길만 택해서 길을 헤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2가지 전환점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전혀 불빛도 안 보여요. 귀는 보청기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보청기를 빼면은 한마디도 안 들려요. 시청각장애인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귀를 나빠지고 조기 발견하면은 보청기를 쓰면 잘 들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눈 안 보이는 거 어디 움직일 때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 지원사분들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힘드는 거고 또 안 들리는 거는 제가 이 보청기를 하면 시끄러운 데서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가면 막 서로 노래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대화도 못하고 그냥 먹고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촉수화나 뭐 이런 걸 배우면은 활동지원사가 같이 촉수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주 바뀌는 활동지원사가 계속 그것까지 배워서 촉수화까지 해줄 사람이요. 그 촉수화 하면은 저하고 활동지원사하고 같이 배워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 외에도 그 인생 점자가 주제였던 분은 집에서만 지내다가 용기를 내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다른 시청각장애인들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내용을 수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신 분은 시각장애에다가 청각장애까지 생겨서 이 장애를 수용하는 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두렵지만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참가자들 사이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2년 전에 1회 대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마음껏 풀어냈고요. 올해 2회 대회 때는 이 공감대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교류해보자 하는 취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전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이 내용에는 공감을 하신 건데요. 이번에는 농기반 시청각장애인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영입니다. 네, 저시력 농인이에요. 저는 달팽이 자족 모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저에게 행복을 주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달팽이 자조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시력 농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자조 모임에서 이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사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주로 집에만 있게 되고 이렇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즐기고 참여하고 이러한 마련들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뭔가를 봐서 빵을 만든다든지 체험 학습을 통해서 맛을 보고 서로 함께 웃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면 내 이런 상황이나 입장에만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만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농기반이시니까 이제 네. 수어로 발표를 했고 옆에 계신 수어 통역사가 음성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준 거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면 그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오랜 시간 집에 있었지만 이 자조 모임을 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뭔가 배우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수어, 그러니까 촉수어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바람도 이뤄지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촉수어가 시청각 장애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번 자유발언 대회에서도 수어 통역사분들이 애쓰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날 발표하는 시청각 장애인들도 긴장하고 바빴지만 똑같이 바빴던 분들이 수어 통역사들이었어요. 사실 발표하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청중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은 그 수어를 보기가 또 힘드니까 네. 옆에서 이 촉수어를 해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 설연숙 수어 통역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촉수어를 끝까지 해주셔야 됐던 건데 발표 네. 시간에는 정말 많이 바쁘셨겠어요. 네, 앞에서 그 발표할 때 그 수어 통역사로 활동했던 분도 이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표 시간 내내 너무나 바빴는데 이제 이분은 그 수어 통역사를 하다가 우연히 책 읽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그 시청각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서 촉수어를 접하고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시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수어랑 똑같은데 제 손 위에 그분의 손을 얹어서 일반 수어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수어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손에다 이제 손을 얹고 수어를 하면 그분이 손끝에서 이 수어가 어떤 수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시는 거죠. 촉각으로 수어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죠. 계속 수어를 하면 나중에는 이게 여기 어깨랑 왜냐면 내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 어깨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또 막 하다 보면 내가 막 수어를 이렇게 막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어서 이게 나중에는 땡땡땡처럼 멍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촉수어 할 때는 내용을 막 전달하기보다는 내용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 한도에서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괜찮겠어요?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 상태가 아니라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수어를 인지하기 때문에 촉수어는 하면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깨를 아파하면 무리하게 계속 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괜찮다 싶으면 또 하고.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또 이렇게 아무래도 손을 얹고 하는데 그러니까 촉수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내가 좀 많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그분은 좀 편하게. 오늘요, 저 울었어요, 사실. 그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마음도 좀 짠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비장애인으로서 여러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고 느낀 게 많았는데요. 시청각 장애인들은 또 그 당사자들의 그 발표 내용을 더 체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가 되고 또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각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다면 과거에는 심했지만 요즘도 위축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기를 살아왔던 과정을 표현하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도 들었잖아요. 저만 되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시청각 분들 만나기 어렵다 보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알게 되고 좀 더 뭐랄까 겸허해진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1회 때도 1회 때는 제가 참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이런 진짜 제 자신 얘기만 했는데 1회 때 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참 느끼는 게 사람은 정말 살게 돼 있구나. 다 살게 마련이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시청각 장애가 있으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본인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동사무소나 이런 또 아니면은 복지관들 이렇게 찾아서 시청각 장애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고 특히 의사소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격려의 말씀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 다른 분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또 발표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도 받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김미정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인생 점자란 주제로 발언해 주신 박시진님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중증 시청각 장애인에게도 보청기 사용은 필수란 주제로 말씀해 주신 배자경님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시청각 센터 이용기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신 이명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가지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셨던 곽현우님이죠? 네, 다섯 번째 발표자 곽현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달팽이 자조 모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신 최희영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인과 귀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신 조용찬님 감사드립니다. 네. 새로운 시작, 달팽이 자주 모임, 시청각 센터 이용기, 인생 점자 등 각자 말하고 싶은 주제를 마음껏 발표했는데요. 발표 끝나고 마지막에 다 모였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후련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대회가 끝나고 그냥 끝이었나요? 아니면 뒤풀이 같은 것도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죠. 네. 이 본 대회를 잘 마치고 나서 네. 식사를 하면서 이 행사 참여자들 간에 교류하는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다른 분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담당자는 그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느꼈고 시청각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알린 만큼 앞으로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교육도 받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의 속마음 같은 공유할 만한 것들을 내비춰줬다. 그런 것 측면에서는 그래도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한 발짝 더 낼 수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20년 8월에 개관을 해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하나의 장애로 인정해 주시고 저희 센터로 연계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도 상담하고 그분들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점자, 손가락 점자, 촉수어 그리고 정보화 기기들 여러 가지 다 교육이 가능하니까요. 주변에 시청각 장애인분이 있다 이런 센터도 소개 좀 해주시고 저희 쪽에 연계해 주시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청각장애인 자유발언 대회가 달팽이 광장이었잖아요. 네. 이 달팽이가 천천히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과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들도 느리지만 천천히 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그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지만 네.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다른 시청각장애인들도 한 발짝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